열심히 역격하게 환호를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네, 우리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내용은요, 바로 주제가 이렇게 수학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목만 보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열심히 잘 들으시면 또 도움도 많이 될 거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학 언어 이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 대화글을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학부모님도 좀 있으시거든요. 학부모님들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친구들은 익숙한 대화일 거니까 웃기다 뭐 이러면은 빵 터지셔도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맞벌 탈 거지? 8시까지 버정에서 만나. 그랬더니 나 법카충 해야 하니까 10분 정도 일찍 만나. 늦으면 해고다. 네. 우리 친구들은 웃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은 황당해 하십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지 않아요? 같이 만나서 어디 가자는 얘기 같죠? 그죠?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알겠죠. 이게 일상 용어인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저도 이걸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용어를. 마을버스의 약자가 맞버죠? 맞아? 네. 버정은요, 버스 정류장이죠. 저 잘알고 있죠? 네. 버카충은 곤충 이름이 아니죠? 뭐죠? 네, 맞아요. 버스카드 충전. 부모님들 알고 계셨나요? 엄마 나 버카충 해야 돼. 돈 좀 줘. 그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늦으면 핵노다. 무슨 뜻이죠? 네, 핵이 붙으면 이게 강조의 의미더라고요. 늦으면 답 없어. 늦으면 죽는다. 이거죠. 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자, 한 친구가 있는데요. 쟤 브라이언 아니야? 낳는 게.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내 눈 게이드 쩐다. 근데 이 남자애 할 말을 잃었어요. 자, 우리 부모님은 또 난감해 하시죠. 이게 도대체 외계어인지 모르시겠죠? 다시 볼까요? 제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낳는 게는 무슨 뜻이죠? 네, 대충 부모님은 아마 이런 뜻으로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남자를 가리키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좋아 보이는 듯한, 쟤 멋있다라는 듯한 느낌인 것 같죠? 부모님 그러신 것 같죠? 예, 느낌은 오세요. 직감은 오시죠? 정확히 제가 공부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낳는 게는 닌겐이 인간이고요. 낫은 아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 그만큼 멋지다는 뜻이죠. 또 볼까요? 내 눈 게이득. 게이득이라는 뜻은 개가 붙으면 엄청 강조의 의미예요.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죠. 내 눈이 호강했다는 뜻이에요. 쩐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문맥마다 다르게 쓰입니다. 맞죠, 저? 네. 쩐다를 마구 잘못 사용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쩐다는요, 좋다는 의미죠. 맞아요. 자, 그럼 또 볼게요. 한 대화문이 더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 이것이 수학 핵노제. 공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수학인데 이렇게 공감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좋다. 이건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못 알아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 지금 난감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은 오시나요? 오시죠? 예, 애가 수학을 싫어하는 것 같고요. 뭔가 조퇴하고 싶은 것 같죠? 그 뜻 맞대요. 보니까요. 핵노잼이요. 핵이 붙으면 아까 제가 이제 아시죠? 강조예요. 노잼. 재미없다는 뜻이죠. 엄청 지겹다는 얘기예요. 핵 수학이 지금. 근데 헐은요. 감탄사예요. 헐 이러면 모든 의미를 내포해요. 헐 이러면 대단한데도 되고요. 이 상황에서 헐 맞아 이런 뜻도 되죠. 맞죠 저? 네. 조퇴 각이다. 각은요. 딱 들어맞다는 뜻이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딱 조퇴할 느낌이다 이거죠. 어머님들 이걸 알고 계셔야 또 우리 친구들과 대화가 되실 텐데, 제가 사실 이 50분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파트 준비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를 이해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제가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한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대화, 10대의 대화를 이해할 때도 먼저 대충 무슨 느낌인 것 같다라는 직관에 의한 해석을 먼저 하죠. 수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들었던 용어랑 똑같으면 그거랑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개념을 잡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학 용어로 확실하게 정립하고 공식으로 하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10대 언어를 이해할 때도 직관적인 이해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나서는 핵노잼, 벅하춤 이거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용어 정리를 하듯이 수학도 똑같다는 거죠. 이런 원리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휴리스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정보 처리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물론 정보가 많으면 그 많은 정보들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참 좋겠죠. 근데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면 아까처럼 이런 거 같다.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 그런 걸 바로 휴리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도 이런 직관에 의해서 처음에는 개념 확장을 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이 베이스를 잘 보시면요. 우리 교환 법칙이 2하고 3을 곱한 게 3하고 1을 곱한 거랑 같죠? 예. 근데 실수 범위를 확장해서 A, B를 곱하면 BA랑 곱한 게 같다는 거,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런 게 휴리스틱이에요. 알고 있는 개념에서 이것도 비슷하게 그럴 것 같아. 그쵸? 그런데 그럴 것 같아에는 반드시 예외가 존재하죠. 아까 벅하춤이 곤충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렇듯이 행렬 A, B를 곱한 것과 행렬 BA를 곱한 건 같아요? 다르죠. 교환법칙 성립 안 하죠. 이런 것까지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 휴리스틱의 예외가 되는 것들은 시험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반대의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2가 3보다 작아요. 3이 더 크죠? 그럼 그 역수를 취했어요. 2분의 1과 3분의 1.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크죠? 그러니까 왠지 역수를 취하니까 순서도 반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맞아요, 지금. 그런데 마이너스 2와 3은 3이 큰데요. 역수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분의 1 누가 커요? 3분의 1이 다 그냥 또 크죠? 이거 휴리스틱이 그대로 적용됐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휴리스틱으로 적용해서 개념을 확장하되 예외가 되는 것도 챙겨주자 이런 겁니다. 또 볼까요? 위에 있다라는 표현 뭐죠? 더 크다라는 의미로 보통은 해석하죠. 똑같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면 fx가 0보다 크다 맞아요? 맞죠? 이런 의미.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 시험에 진짜 잘 나오죠?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이땐 작다가 맞죠? 위에 있으면 왠지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작다가 맞죠? 왜? 판별식 d의 의미는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0보다 크면 두 개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안 만나잖아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관에 의해 확장하는 건 맞아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쉽고 좋아요. 그런데 예외가 되는 상황은 꼭 챙겨두셔야 된다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수학의 하나의 개념을 예를 들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수능에 잘 나오고 또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독립과 종속의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수학 개념이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수학 용어로 재정립,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능 문제를 푸는 것까지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개념도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생각이 드실 거고 또 이 개념은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곧바로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이 강연을 듣다가 졸음이 와요. 그래서 막 졸아요. 이런 사건을 A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살이 찌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둘은요 서로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졸고 있어요, 한 명이.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살이 찔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는 영향을 주지 않죠.
이럴 때 우리 일상에선 서로 독립적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사건은 독립입니다. 맞죠? 이런 게 휴리스틱에 의한 직관에 의한 개념 확장이죠.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졸아요. 최은진 선생님이 살이 쪄요. 그걸 C라는 사건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 두 사건은 독립적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을걸요. 여러분이 여기서 졸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애들이 너무 졸았어. 재미가 없나 봐. 역시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했나. 수학이 역시 어렵나. 수포자가 여전히 많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수학교사로서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서 폭식을 하는 거죠. 살이 찔 수도 있죠. 그러면 두 개는 독립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종속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독립과 종속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직관에 의한 확장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독립과 종속의 수학적인 표현을 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용어들을 바탕으로 수능 문제 풀어야죠.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어떤 표현인지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수능 문제를 물론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수식을 이용한 공식을 제시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시고요. 어렵다 생각 마시고 설명 들으면 쉽습니다. 보세요. 서로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조는 것과 오바마가 살이 찌는 거, 미국 대통령이 살이 찌는 건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존다는 전제하에 오바마가 살이 찌는 것과 내가 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오바마가 살이 찌는 것과 그냥 오바마 대통령이 살이 찌는 건 다 똑같겠죠. 확률이. 그 얘기예요. 중간에 바라는 기호가 있으면요. 뭐뭐 한다는 전제하에라는 의미죠. 따라서 뭐뭐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존다는 전제하에 일어나든 안 존다는 전제하에 일어나든 다 똑같다. 이걸 수학적 개념의 기호로 쓴 겁니다. 맞죠? 그럼 그 밑에는 종속이죠. 같지 않겠죠. 영향을 주니까. 이게 독립과 종속의 수학적 표현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연관이 됩니다. 독립과 종속을 바로 내긴 민망하죠.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요. 곱셈 정리와 같이 만나면 이제 케미가 폭발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는 거죠. 보실까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뭐냐면요.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곱셈 정리예요. 쉽게 말하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두 사건의 곱을 구하면 나올 수가 있다.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A고 B라는 사건은요. A가 일어나는 사건과 B가 일어나는 사건을 곱하면 될 것 같다는 이게 곱셈 정리인데 실제로는 두 개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그럼 보세요. B가 일어나는 확률과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그냥 곱할 게 아니라 B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일어나는 확률을 곱하는 게 맞죠. 이해하세요? 물론 두 번째 보실까요? 두 사건이 만약에 종속이라면 똑같지만 독립이면 어때요? 그쵸. A가 B라는 부분이 A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A, B를 곱한 거랑 같아지겠죠? 이해가 돼요? 되세요? 두 사건이 독립이면 그냥 곱하면 된다고요. 그죠? 이래서 이 부분은 곱셈 정리와 독립 종속이 만나면 이제 케미가 폭발하고 빛을 발하고 문제에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볼까요? 실제 2014학년도 대수능 기출입니다. 독립과 종속에 관한 문제는요,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 개념 자체를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3점짜리 문항으로 자주 내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챙겨두셔야 될 개념인데요. 이 문제 여러분 풀 수 있어요. 1학년, 2학년 못 풀 것 같죠? 지금 풀어보실래요?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에요. A가 일어난 사건이랑 B가 일어난 사건을 줬어요. 그런데 A, 교,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볼까요? 일단 A, 교, B의 여집합을 잘 보시면 A, B가 독립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여기서 졸 확률과 오바마가 살이 찔 확률은 독립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졸지 않을 확률과 오바마가 살이 찌는 것도 독립이겠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는 A랑 B 여집합 두 개도 독립이겠죠. 그럼 이거 쪼갤 수 있어요? 곱하기로?
그 얘기잖아요. 곱셈 정리 쪼개는 거죠. 그쵸? 곱하기로 쪼개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A, B가 독립이니까 쪼갤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하면 됩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의 여집합이니까 1에서 빼면 되죠. 3분의 1을. 그렇다면 3분의 2가 돼서 곱하면 답이 되죠.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능 문제 하나 맞춘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독립과 종속의 개념은 매년 나오는 개념이고 중요한데요. 직관에 의한 개념 확장을 하고 나서 그걸로 수학적인 용어로 다시 정립하고 공식으로 다시 가져가서 공식을 같이 연관시켜서 외우고 이해하고 기억하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또 볼까요? 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독립과 종속, 그러면서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은 우리 일상 용어에서 뭐죠? 여기 써있죠.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걸 의미하죠. 맞습니까? 네. 그럼 수학에서 배반 사건은 뭘까요? 배반 사건. 서로 그렇죠. 배반이라는 의미가 서로 등진 걸 의미하니까 서로 연관이 없는 게 바로 배반 사건이에요. 서로 등져 있는 사건.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겹치는 게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건 간단한 개념이니까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많이 헷갈리시는 이유가요. 독립이랑 이게 왠지 느낌에 반대일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독립과 배반을 연관 지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했던 개념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수학적인 개념으로 확장시켜보죠.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자,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면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죠. 만나지 않는 거. 그 얘기는 동시에 일어난다가 아까 교집합이었거든요. 그 확률이 0이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독립과 종속은 뭐랑 만나면 케미가 폭발한다 그랬죠? 곱셈 정리. 배반 사건은요. 덧셈 정리와 만나면 아주 케미가 장난 아니죠. 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합집합의 확률이 바로 덧셈 정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1학년 학생일 확률 A라고 하고 2학년 학생일 확률을 B라고 하면 1학년이거나 2학년일 학생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1학년 학생일 확률과 2학년 학생의 확률 더해서 누굴 빼요? 동시에 만족하는 1, 2학년 동시인 걸 빼는 거죠. 근데 1, 2학년 동시인 확률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는 복학생이니까 1학년도 되고 2학년도 돼. 이러면 1, 2학년 다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면 더해서 뺄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면 뒷부분에 있는 A 교집합 B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2015학년도 대수능 기출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보죠. 이거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여러분 아마 내가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이 생각하실 겁니다. 보실래요? 맨 처음에 A 여집합이랑 B가 서로 배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겹치는 게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게 어떤 의미죠? A 여집합 교 B가 어떤 의미예요? B에는 들어가고 A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니에요? 오른쪽 날개 부분? 맞죠? 오른쪽 날개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날개 부분 없다고 치세요. 0이니까. 그리고 왼쪽에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다고 치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왼쪽에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위에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줬단 말이에요. B의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 B가 5분의 3이니까 그쵸? 그러면 빨간 부분이 10분의 3, 파란 부분이 10분의 3 아니에요? 오른쪽은 사라졌으니까 B는 가운데만 남았죠? 그러면 A가 5분의 3이잖아요. 그럼 5분의 3에서 파란색 부분 빼면 왼쪽 빨간색 나와요? 맞아요? 빼면 얼마 나와요? 10분의 3 나오죠? 그래서 왼쪽 빨간색 날개가 10분의 3이에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A교 B의 여집합이 A엔 들어가고 B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왼쪽 빨간색 날개 맞죠?
그래서 답이 10분의 3이 맞아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게 푸셨을 수 있을 문제고요. 2015학년도 바로 작년에 대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매년 이렇게 독립과 종속, 배반에 대한 문제들은 빼놓지 않고 내고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는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개념만 잘 확립하고 공식으로 연결시키고 문제로 확인만 하시면 금방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제가 왜 제 사진을 제시했을까요? 놀라지 마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실제로 어떤 수학적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지,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평가원 기출문제에 매년 등장은 하는데 같은 뜻을 가지는데 표현만 달라서 같은 건가? 묻고 있는 게 같은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같은 걸 묻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것만 여러분이 좀 챙겨가셔도 몇 문제는 또 맞추겠죠. 그래서 지금 할 내용은요, 수학 언어에 관한 얘기니까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최은진이 쌩얼로 나오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든 같은 사람이죠. 이겁니다. 수학이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표현을 하든 쌩얼로 표현을 했든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채는 것도 능력이에요. 수능은요, 문제 원하는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 중요한 개념이. 그걸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한번 보시죠. 우선 1학년이 많으니까 이 예제 한번 제시해 볼까요? fx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우리 1학년 배웠죠? 같은 의미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떤 x, 여기 무슨 x에 대해서 fx는 0이 성립한다. 뭐가 될까요? 모든. 좋아요. 모든. 그 다음에요. 모든과 똑같은 의미로 수학에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이와 같은 또? 어떤 실수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미애. 네. 이미애는요, 수학에서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을요, 다른 책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전문 서적에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배우는 교재 중에는, 교과서 중에는 수학에서 유독 많이 씁니다. 이미의 x에 대해서 그럼 모든 x라는 의미죠. 또요, fx는 여기 x값에 모모하게 항상 성립해. 그렇죠. 관계없이 멋집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땡땡 x에 대해서도 fx는 0이 성립해. 오, 맞아요. 어떤 x에 대해서도. 잘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ax 더하기 b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ax 더하기 b는 0이다. 그러면 a, b가 둘 다 뭐가 돼야 되죠? 0이죠. 이게 항등식을 푸는 수학적인 이론이죠. 이런 식으로 출발해서 또 볼게요. 자, 다른 표현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들. 수능 문제에서,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아주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같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문제는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2차 방정식의 해죠? 두 개 맞죠? 3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걸 함수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y는 0이라는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또 누구예요?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일치해요? 일치 안 해요? 일치하죠? 말하자면 2차 방정식, 즉 방정식의 근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랑 같아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교점, 만나는 점의 개수 구하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다음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2012학년도 대수능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 안 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발문만 보여드릴게요. 자, 밑줄 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교점이 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4개다. 아시겠죠? 이런 마인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고 적용하셔야 돼요. 매년 나온다는 거죠. 또 볼까요? 다른 표현을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들 볼게요. 자,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6월, 9월 평가원 수능에 매년 나와요. 이 문제는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알고 갑시다. 자, 행렬이 있어요. 이 행렬의 XY가 00 말고 이외에 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표현이 뭐죠?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고요. 또 같은 표현은 무한집합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문제에 매년 나와요. 말만 바꿔가면서. 왜 같은 표현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이유를 알아야 또 공부하죠. 얘기해 드려 볼게요. 보시죠. 자, 이걸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죠. 행렬식을 전개하면 ax 더하기 by는 0이고요. cx 더하기 dy는 0이죠. 그럼 이 두 직선이 어차피 원점에서 만나는 직선 아니에요? 둘 다? 그러면 x는 0, y는 0은 어차피 만나죠. 근데 맨 위에 뭐라 그랬어? 00 말고도 해를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00 말고도 또 다른 점에서 만나려면 얘들아, 평면상의 두 직선이 한 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그 두 직선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치할 수밖에 없죠. 두 점에서 만나면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00 말고도 해를 갖는다는 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무한집합이겠죠. 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요. 절대 안 틀려요. 그러면 이 밑에 조금만 더 보시면요. ax 더하기 by는 0과 cx 더하기 dy가 0이라는 거를 일치하려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볼 수 있죠. c분의 a는 d분의 b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죠? 두 개 같은 직선이니까. 근데 그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AD-BC는 0이 되죠. 맞아요. 그렇게 가는 문제입니다. 자, 적용하죠.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죠. 자, 눈으로는 풀기 조금 힘들 거예요. 제가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무수히 많은 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되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시고요. 00을 만든 다음에 AD-BC가 0이라는 걸 활용하시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K값은 누가 될까요? K값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한쪽으로 XY를 넘길 거죠. 넘겨서 2-K, 0, 0, 4-K로 바꿀 거예요. 행렬을. 그리고 오른쪽에 00 됐죠. 그럼 AD-BC 대각선의 곱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2-K랑 4-K 곱하기 0 나오는 거죠. K는 뭐예요? 2하고 4죠. 맞아요? 더하면 얼마예요? 6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어렵지 않고요. 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이제는 문제는 안 풀고 제가 발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대수능 기출이고요. 재작년 수능이겠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셔야죠. x는 0, y는 0, 이외에도 해를 갖도록 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똑같은 문제죠? 한쪽으로 몰아서 AD-BC는 0이다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죠. 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라? 무한집합에 포인트를 맞춰라. 지금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수능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분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거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렬의 그래프는요. 앞으로 절대 틀리지 맙시다. 수능에 매년 나오는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묻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한 그래프의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색칠된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은요. 1의 개수, 그 다음은요. 0의 개수. 모조리 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물론 1의 개수랑 0의 개수는 반대가 되겠지만 똑같은 걸 묻고 있는 거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이건 제가 그냥 갖고 온 그래프입니다. 수능엔 이런 그래프는 안 내요. 너무 쉽죠? 자, 이건 연습용이에요. 우리 한번 해보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행렬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3 곱하기 3행렬 나오겠죠? 뭐뭐 나올까요? 성분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돼요. 왜 1학년 학생들 잘 모르는 친구들도 들어보세요. 연결이 있으면 학부모님도 들어보세요. 연결이 있으면 1이고요. 연결이 없으면 0이에요. 그러면 A랑 B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고요. B랑 A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1이죠. 연결이 없는 상태, B랑 C는 연결이 없으니까 0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행렬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어요. 일단 변의 개수 몇 개예요? 변의 개수 몇 개? 2개죠.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구한 이유는 좀 이따 보고요. 세 번째, 1의 개수 몇 개예요? 4개.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성분의 합 뭐예요? 얘들아,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걸 풀고 수능 문제를 맞춰야 되죠. 보세요. 1의 개수 몇 개? 4개. 성분의 합 뭐예요? 4죠. 1의 개수랑 성분의 합이 그래서 같은 물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짠! 이렇게 돼요. 그런데 4개는요. 변의 개수에다가 뭘 한 거랑 똑같죠? 2배 한 거랑 똑같죠? 왜 그럴까요? 왜? 왜냐면 A랑 B가 연결된 변이 하나 있다는 건 1을 A, B 위치에도 쓰지만 B, A 위치에도 1을 쓰죠. 1을 2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변 하나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변의 개수의 2배를 하면 성분의 합이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을 굳이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0의 개수로 얘기해보세요. 0. 5개. 세지 말고 계산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해요? 1이 아니면 0이겠죠? 그러면 전체가 다 몇 개가 있어요, 자리가? 3 곱하기 3이니까 9개죠? 그 중에 1이 4개였죠? 그 4개를 빼면 5개 나오죠? 맞아요? 네. 그래서 5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그래프를 놓고 행렬을 완성하지 않고도 우리가 1의 개수나 성분의 합이나 0의 개수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적용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건 풉시다, 우리 직접. 1의 개수 구하세요. 이거는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기출입니다. 자, 정답 얼마인가요? 8이요. 좋습니다. 역시 우리 친구들 남원 똑똑합니다. 네. 왜 8이죠? 그렇죠. 변의 개수가 4개니까 거기에 2배라면 1의 개수가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1의 개수라는 발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게 성분의 합으로 나와도 똑같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볼까요? 이거 지금 6월 문제였죠? 그 다음은 뭐예요? 9월이죠. 연이어 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분의 합이죠. 물음은 달라졌죠. 답은 똑같겠죠. 답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그래프가 이게 다예요.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8이죠. 변의 개수가 4개니까. 우리 부모님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를 수능에서 틀려오시면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를 정말 안 한 거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틀리시면요. 자, 그럼 또 볼까요? 0의 개수 포인트 보이시죠? 이건 언제 문제죠? 네, 기출입니다. 작년 수능입니다. 6월, 9월 수능까지 연결되면서 같은 개념을 다른 발문으로 묻고 있죠. 이게 수능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0의 개수 구하기 전에 1의 개수 먼저 구하죠. 1의 개수 몇 개인가요? 12요? 좋아요. 변이 6개니까. 그러면 0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좋아요. 전체에서 빼면 되죠. 전체는 몇인데?
25, 25니까 25에서 13을 빼면 12가 되겠죠. 12를 빼면 13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언어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만 들었어도 아마 전체적으로 수능 문제 몇 문제는 건졌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수능이 어렵지 않고 수학이 일상 용어에서 이렇게 확립되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수학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처음에 제가 뭐 얘기했죠? 휴리스틱 얘기했죠. 직관의 토대를 둔 수학 개념의 확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쉽고 재밌거든요. 단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라고 했죠? 예외가 되는 것들. 왜? 그런 것들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일상 언어, 독립, 종속, 배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 개념을 확장해 가세요. 그러면 다른 학습의 전이가 빠르고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일상 용어에서 확장하시면 수학이 재밌어요. 단 거기서 끝나면요. 끝이에요. 문제는 못 맞춰요. 수학 용어로 재정립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일상 용어 어떤 직관에 의해서 아까 대충의 내용은 아셨지만 우리 10대 아이들이 쓰는 말의 정확한 용어까지도 정리를 해주셔야 아이들과 대화가 되는 거죠. 복화충하게 돈 좀 줘 이랬는데 이상한 곤충 채집하는 이런 거 주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용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같은 발문을 계속 보여드렸죠. 그건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시면 같은 발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개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기출이라 함은 6월, 9월 모의평가와 대수능 문제를 의미합니다. 평가원에서 낸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문,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표현에 주의하세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개념사전을 만드시는 건데요. 개념사전을 처음부터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양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도 썼던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개념서, 교과서 다 좋아요. 거기에다가 헷갈리는 개념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소다. 그러면 집합에서 서로소가 뭐죠? 집합. 서로소. 집합에서 서로소. 두 사건이 배반이면 서로소예요. 뭐죠? 겹치는 게 없으면 돼요. 아시겠죠? 교집합이 없으면 서로소죠. 자연수에서 두 수가 서로소면 뭐죠? 자연수에서 서로소. 서로소. 2하고 5 이런 거 서로소죠. 뭐예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소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이게 나오면 해석이 안 되면 아까 복합충 모르면 해석 안 되듯이 여러분 수학이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1학년 때부터 개념서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표시해놓고 그걸 그냥 한 번씩 넘겨가면서 볼 때 한 번씩만 보면 한 6개월만 지나고 나도 계속 꾸준히 보면요, 그 개념은 안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 개념사전을 내가 보고 있는 개념서에 만들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챙겨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학 언어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강의 듣기 전에 비해서 수학에 대해서 좀 이해가, 수학 언어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공부 방향을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목표인 대수능과 잘 연관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수학을 재밌게 공부하시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인데 오셔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강의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업이 이제 제가 주제가 수학에 관한 여러분의 그 감각이나 직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우리를 눈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걸 보면 좀 쉬워져요. 이건 어디에 그으시면 될까요? 평행선 그으시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평행선 긋고 나면, 자, 이렇게 긋고 나면 이제 뭘 표시해야겠죠? 억각도 동의각도 표시하면 좋은데 여긴 지금 동의각에 해당되는 건 표시할 만한 게 없어요. 그쵸? 이런 그림을 보고 내가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어라는 게 파바박 떠올려야, 즉 종자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여러분 더 어려운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수학을 보는 눈을 키우시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But I need to tell you something.